자, 이제 제13강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에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및 보관 교부 부분부터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죠. 자, 이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자, 그러면 확인 설명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거는 확인해 가지고 설명해 주는 것이죠. 자, 이 확인 설명은 일단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물건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그 물건을 조사한 다음에 상대편에게 확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114페이지에 확인 설명 방법에 대해서 보는데, 자, 그러면 확인 설명은, 자, 확인 설명에 있어서 확인 설명의 일단 시기부터 봐야죠. 확인 설명의 시기는 일단 중개 완성 전입니다. 중개 완성 전에 확인 설명하라. 자, 중개 완성이란, 자, 거래 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중개 완성이라고 그러죠. 자, 개업 공인중개사의 입장에서 거래 계약이 성사시켜주고 체결됩니다. 그럼 중개가 끝난 시점이에요. 자, 여기서 중개 완성이란, 다시 한번 계약이 체결되는 시점. 개업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중개가 끝난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중개가 끝나기 전, 즉 계약 체결 전까지 확인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확인 설명을 누구한테 하느냐? 자, 확인 설명의 대상을 보면요. 대상은 권리, 취득, 의뢰인에게, 자, 권리, 취득, 의뢰인에게 확인 설명을 해야 된다. 자, 권리, 취득, 의뢰인하면 제가 저번에 중개계약과 관련된 부분에서 설명하면서 이런 그 권리 취득 의뢰인과 권리 이전 의뢰인과 관련된 부분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렸을 거예요. 자, 권리 취득 의뢰인하면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이죠. 권리를 가지고 오자 하는 의뢰인으로서 뭐가 있다? 매수나 아니면 임차 등의 의뢰인 있죠. 자, 얘한테 설명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의뢰인이 권리 취득 의뢰인과 또 하나 권리 이전 의뢰인 있죠. 권리를 넘겨주려고 하는 의뢰인. 권리를 넘겨주려고 하는 의뢰인은 결국 누구다? 매도나 임대 의뢰인이죠. 매도나 임대 의뢰인에게는 확인 설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누구한테만 한다? 얘한테만 하죠. 자, 매도나 임대는 왜 확인 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 만약에, 자, 이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매도나 임대 의뢰인이죠. 그럼 거기다가 당신 물건을 이렇다라고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잘하니까. 그래서 그 물건을 가지고 오려는 사람, 즉 권리 취득 의뢰인에게만 확인 설명을 하면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요게 이제 하나의 대상이고, 자, 그러면 확인 설명의 방법이 있습니다. 자, 확인 설명의 방법은 성실, 정확하게 뭐하고 설명을 하고, 자, 그 다음에 또 근거 자료를 어떻게 하라? 제시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자,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요. 근거 자료를 제시하라. 성실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라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거 자료를 제시하라. 여러분들 교재 115페이지에 맨 위에 보면 근거 자료에 대한 예시가 나오죠. 토지대장이라든가 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 종합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 물건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 그 다음에 또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부동산 종합증명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설명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확인 설명 방법은 일단은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 자료를 제시하라 라고 했는데, 자, 이와 관련된 부분은 일단은 여기서는 이를 위반한다면 요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되게 됩니다. 자, 500만 원 과태료. 자,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았거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500만 원 과태료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자, 이거를 소속공개사가 할 수 있습니다. 소속공개사가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소속공개사는 자격 정지에 해당돼요.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는 500만 원 과태료고 소속공개사는 자격 정지에 해당된다 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확인 설명은 확인 설명의 시기, 대상, 방법 이렇게 여러분들 구분해서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이런 확인 설명을 누가 할 수 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고, 또 누구도 할 수 있다? 소속공개사, 소속 공인중개사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개업 공인중개사도 할 수 있고 소속공개사도 할 수 있는데, 개업 공인중개사는 확인 설명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소속공개사는 의무는 없지만 확인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할 수 있다. 확인 설명을 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때 개업 공인중개사가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면 500만 원의 과태료지만,
소속공개사가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근거자를 제시하지 않았다면 이 소속공개사는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그러면 115페이지에 보니까 물건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어떤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물건 상태와 관련된 자료입니다. 자, 물건 상태와 관련된 자료. 자, 물건이 어디가 부서진 데 없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더라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자료 요구의 대상은 권리 이전 의뢰인입니다. 자, 권리 이전 의뢰하면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권리 이전 의뢰인. 자, 그러면 권리 이전 의뢰하면 매도나 아니면 또 임대,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네 물건에 어떤 상태가 있느냐, 물건 상태에 관련된 부분을 일단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권리 이전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할 수 있다는 의무가 아니죠.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료 요구와 관련된 부분은 일단 의무는 아니다. 그러나 요 권리 이전 의뢰인에게 자, 물건 상태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만약에 얘가 불응했다. 자, 불응했다면 이때 이제 개업공개사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 요구는 요구 자체는 권리 이전 의뢰인에게 할 수 있는 의무는 아니지만 불응 시에는 그 사실을 권리 취득 의뢰인에게 뭐하고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확인 설명서에 뭐하라 기재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제 자료 요구는 개업공개사가 권리 이전 의뢰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의무는 아니었습니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의무 아니에요. 하여야 한다 그건 틀리죠. 근데 불응했다라고 한다면 그럼 얘는 반드시 응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불응했다 그런다면 권리 취득 의뢰인에게 뭐하라 설명하라는 얘기예요. 하고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의 기재를 하여야 한다. 자, 그러면 요구 자체는 의무가 아니지만 요구했다가 불응하면 의무가 발생되는 거예요. 확인 설명서 기재를 하는 것까지. 자, 여기에 권리 취득의 설명하고 그랬죠. 여기에 하거나 이렇게 표현하면 요건 틀려요. 요것도 그러니까 두 개 다 해야 되죠. 하고 그 다음에 뭐다 기재도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 그걸 여러분들 구분을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교재 116페이지를 잠깐 보시죠. 신분증명서 제시 요구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자, 이렇게 물건에 대해서 조사 확인하기 위해서 물건에 대한 조사 확인하기 위해서 뭘 할 수 있다? 그 신분증명서를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개업공개사 사무실에 가서 일을 한번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신분증명서, 즉 주민등록증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아무나 없이 잘 보여줍니다. 대부분. 근데 꼭 네가 뭔데 남의 좀 보려고 그러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법적 근거를 꼭 대는 사람이 있어요. 야, 신분증 보려면 법적으로 근거 있냐 뭐 이렇게 해서 그런 이유를 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 이렇게 신분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게 116페이지 가운데쯤 나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확인 설명 사항을 보죠. 자, 확인 설명 사항 요거는 여러분들이 다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눈에 익혀 두시고요. 제가 밑줄 치라고 하는 것만 일단은 확인 설명 사항을 또 꼭 기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개업공개사가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들이 뭐 있었죠? 자, 중개대상물의 종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구조, 건축 용도 등 당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기본적 사항. 자, 중개대상물의 종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이런 기본적 사항이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대장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권리관계. 권리관계는 뭘 가지고 등기상 증명서를 확인하면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금액. 자, 거래 예정 금액은 이거는 어떻게 된다? 개업공개사가 공정중개를 위해서 계략적으로 산정한 가격이 있죠. 거래 예정 금액과 자, 이제 밑줄 치는 거 하나 나옵니다. 중개보수 및 실비금액과 산출내역이 있어요. 자, 중개보수 및 실비금액과 산출내역 요거를 여러분들이 밑줄을 꼭 쳐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토지이용계획과 공법상 거래규제 이용제한 사항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공급, 승강기, 배수, 시설물 등의 상태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벽면 도배 상태 있고요. 자, 일조 소음 진동 환경 조건 있죠. 그리고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 연결성, 시장의 교통의 근접성 등 입지 조건 있죠.
자, 그리고 나면, 자, 또 밑줄 치는 거 나옵니다. 9번에, 자,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될 조세, 종류, 세율. 자, 이거 밑줄 쳐놓으시죠? 자, 밑줄 치는 거 9번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될 조세, 종류, 세율. 자, 지금 제가 확인 설명서에서 밑줄 치라고 하는 것이 두 개가 있을 거예요. 뭐였죠? 자, 중개보수 및 실비금액과 산출내역. 이게 몇 번이었죠? 3번이었죠. 그 다음에 몇 번? 9번. 9번 뭐였죠?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될 조세, 종류, 세율. 자, 두 가지 밑줄 치라고 그랬죠? 자, 그런데 이 확인 설명사항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신 분들은 어디서 많이 본 거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자, 왜 어디서 많이 본 거다라고 생각하느냐? 바로 여러분들이 저번에 배웠던 전속중개계약 시 물건정보 공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거와 거의 유사할 거예요. 여러분들 교재 96페이지를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96페이지에서 제가 전속중개계약 시 물건정보 공개사항을 하면서 두 가지를 밑줄 치라고 했던 것이 있을 거예요. 뭐였죠?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이거와 그 다음에 또 공시지가, 임대차의 경우 공시지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자, 두 가지는 밑줄을 쳐놓으라고 했던 부분이 있을 겁니다. 바로 자, 전속중개계약 시 물건정보 공개사항과 확인설명사항이 두 개가 어떻게 해도 거의 똑같아요. 내용이 거의 똑같죠. 자,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러니까 116페이지 사항과 그 다음에 또 96페이지에 있는 그 116페이지에 있는 확인설명사항, 그 다음에 96페이지에 있는 전속중개계약 시 물건정보 공개사항 두 개가 거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밑줄 치라고 한 두 개 있죠. 전속중개계약 시 물건정보 공개사항 밑줄 치라고 한 거, 그 다음에 자 116페이지에 확인설명사항에서 밑줄 치라고 한 거, 그것만큼은 어떻게 돼요? 그것만큼은 실질적으로 각각 중복되지 않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두 개씩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놓으라고 했습니다. 자, 나머지는 눈에 익혀두면 주시고요. 그 두 개는 꼭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확인 설명 사항에 대해서 일단은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교재 117페이지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확인 설명서 작성과 관련된 부분을 보죠. 자, 확인 설명서 작성. 자,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는데 이거 누가 작성할 수 있다. 이거는 자, 마찬가지로 개업 공인중개사가 작성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소속 공인중개사 작성할 수 있다.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작성할 수 있고 소속 공인중개사가 작성할 수 있고 이때 개업 공인중개사는 확인설명서 작성 의무가 있고요. 의무가 있고 소속 공인중개사는 의무는 없지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확인설명서 작성을 언제 한다? 자, 작성의 시기를 보면 시기는 거래계약서를 어떻게 하는데? 작성하는 때 이렇게 되죠.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모두 같이 작성한다. 확인설명서도 같이 작성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때 작성을 하게 되면 작성할 때 이제 서명 및 날인을 하게 되죠. 자, 서명도 하고요. 날인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조심할 것. 서명도 하고 뭐다? 날인도 한다. 서명 및 날인. 자, 여기에 및 요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또는 그러면 이거 틀려요. 서명 또는 날인은 서명도 하고 서명하거나 날인하거나 이렇게 되는데요. 서명 또는 이렇게 된다면 이건 뭐예요? 자, 이거는 서명 또는 하면 서명도 하거나 날인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면 되는데 서명 및 하면 이게 뭐다? 서명도 해야 되고 날인도 해야 되고 이렇게 되죠. 자, 및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또는 하면 틀리다는 거 조심하시고. 자, 서명 및 날인하는데 이때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합니다. 자, 개업 공인중개사 서명 및 날인한다. 자, 이때 법인에 있어서는 자, 주된 사무소는 누가? 대표자가, 그 다음에 또 분사무소는 분사무소 책임자가 누구로서? 개업 공인중개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법인에 있어서는 주된 사무소는 누가? 대표자, 분사무소는 분사무소 책임자가
누구로서? 개업 공인중개사로서 역할을 해가지고 서명 및 날인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업무를 수행한 누구? 소속공개사, 소속 공인중개사가 같이 서명 및 날인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업무를 수행한, 자, 지금 계약이 체결되고 있죠.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그 업무를 수행한 누구? 소속 공인중개사가 같이 서명 및 날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돼요?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면 이때는 소속공개사 서명 날인할 필요 없죠. 그 지금 현재 계약이 체결되는 과정, 거기에 대해서 업무를 수행했던 사람만이 서명 및 날인을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서명 및 날인을 했습니다. 자, 근데 소속 공인중개사만 서명 날인을 하면 안 돼요. 소속 공개사뿐만 아니라 당연히 개업 공개사는 당연히 서명 날인 해줘야지만 되죠. 자, 이제 서명 날인 했으니까 교부해줘야지만 되죠. 교부는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합니다. 자, 쌍방에게 교부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세 가지 구분하면 돼요. 확인 설명은 권리 취득 의뢰인, 그 다음에 또 자료 요구는 권리 이전 의뢰인 각각이죠. 근데 이 확인 설명서 교부는 누가 한다? 쌍방이 한다 라고 하는 거 구분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보관합니다. 보관은 몇 년간 보관한다? 3년간 보관한다. 자, 3년간 확인 설명서 사본을 보관해 줘야 되는데요. 자, 지금 3년간 보관해야 된다는 게 하나가 더 있었죠. 전속중개계약서. 자,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간 보관한다 그랬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한다? 3년간 보관한다. 자, 확인설명서 3년, 전속중개계약서 3년. 자, 그래서 전설은 3년입니다. 전설은 뭐다? 3년이다. 전설 따라 삼천리. 여러분 기억하시죠? 전설은 3년이다. 전하면 전속중개계약서, 설하면 뭐예요? 설명서. 두 개는 3년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확인설명서를 작성을 하는데 이거를 위반했을 때 개업공인중개사는 어떻게 된다? 확인설명서 작성과 관련된 위반하면 이거는 업무정지예요. 업무정지.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서 작성과 관련된 부분을 위반하면 이때는 어떻게 된다? 자격정지 이렇게 되죠. 자, 여러분들이 확인설명서와 관련해서 이제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서 관련 위반하면 업무정지고요. 소속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 관련 위반하면 자격정지다. 자, 그러면 아까 확인설명 관련 위반했던 부분이 있죠.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자료 제시하라 라고 했죠. 그거를 위반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일단은 뭐가 된다? 500만 원 과태료고요. 그 다음에 소속공개사는 자격정지였죠. 그런데 확인설명서 관련해서 위반했을 때는 개업공개사 업무정지, 소속공개사 자격정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요 구분을 같이 해서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118페이지에 보면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판례 잠깐 한번 설명드리면요. 무료로 중개줬다. 자, 무료로 중개줬을 때 이때 확인설명 의무가 감해지느냐. 공짜로 중개줬어도요. 당연히 개업공개사는 확인설명을 해줘야 되고요. 만약에 잘못하면 무료로 공짜로 중개줬어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쓸데없이 아는 사람 공짜로다가 수수료 중개보수 받지 않고 공짜로 중개해주지 마세요. 나중에 손해가 나면 손해배상 청구하면 꼼짝없이 물어줘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무료로 중개해줬을 때 손해배상 책임 당연히 있고 확인설명 의무 당연히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임대차 있으면 임차권에 대한 대항력 여부, 선순위 임차인 여부도 확인해 줘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자, 선순위 임차인에 대해서 자, 여기에 지금 후순위 임차인으로 들어갑니다. 임차인이 후순위로 들어가는데 앞에 임차인들이 몇 명 있더라. 그래서 당신이 좀 위험할 수도 있다까지는 설명을 해줘야지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계약 체결 후에 잔금 지불 시점까지, 이건 중개실명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잔금 지불 시점까지 뭐를 확인하라.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저기 뭡니까? 등기부를 확인해가지고 권리 설정 여부를 확인해봐라 라고 하는 그런 판례들이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뭐를 보냐면 자, 119페이지에 거래계약서 작성과 관련된 부분을 보죠. 자, 거래계약서 관련된 부분을 보면 거래계약서는 작성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다? 거래계약서 작성할 수 있는 사람은 개업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와 그 다음에 또 소속 공인중개사입니다. 자, 개업 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데, 그럼 이때 여기에서 개업 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 작성 의무가 있고요. 의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소속 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 작성 의무가 없어요. 의무는 없는데 할 수는 있다는 얘기예요. 자, 누굴 대신해서?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신해서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때 거래계약서와 관련된 부분은 작성 시기는 언제겠어요? 당연히 작성 시기는 거래계약이 체결되면 하겠죠. 이때 거래계약서 작성할 때 필요적 기재 사항을 빠짐없이 확인해서 기재를 해주라라고 했습니다. 자, 필요적 기재 사항이 이제 있는데요. 자, 이런 필요적 기재 사항은 여러분들 교재 119페이지에 맨 밑에부터 나와 있죠. 자, 맨 밑에 필요적 기재 사항이 있습니다. 자, 인물계획어, 그 다음에 인권, 조설약, 이렇게 총 9가지. 이거는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줄로 잘라가지고 읽어보세요. 그냥 연속해서 읽어봤죠. 인물계획어, 그 다음에 인권조설약. 근데 이거를 축약해서 이렇게 앞글자자를 땄는데요. 이거를 여러분들 그냥 외우면 안 돼요.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과목도 두 문자 딴 것을 그냥 외우지 마시고요. 항상 이거는 보조적 수단에 불과하고 여러분들은 이거를 이렇게 한 다음에 계속 연습해 줘야 돼요. 자, 보죠. 교재 보면서 교재에다 해당되는 부분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건 뭐다?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거래금액, 계약금액, 지급자는 지급하는 사항. 자, 거래금액만 일단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인돌시, 권리전 내용,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조건의 기한, 설명서 교부일자, 약정 내용. 자, 다시 보죠. 뭐죠?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거래금액, 계약금액, 지급주단 지급하는 사항, 인돌시, 권리전 내용,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조건의 기한, 설명서 교부일자, 약정 내용. 자, 요거를 필요적으로 꼭 확인해서 기재를 해줘야 돼요.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서명 및 날인을 해줘야지만 되는데요. 자, 서명 및 날인 마찬가지로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서명 및 날인하는데 법인에 있어서는 자, 주된 사무소는 누가? 대표자가. 자, 그 다음에 또 분사무소는 누가? 분사무소 책임자가 누구로서? 자, 법인의 주된 사무소 대표자, 분사무소 책임자가 누구로서? 개업 공인중개사로서 역할을 해서 뭔다? 확인 설명, 뭡니까? 거래계약서를 이제 작성해 주면 돼요. 자, 그러니까 분사무소 책임자도 뭡니까? 개업 공인중개사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그 업무를 수행한 누구? 소속 공인중개사. 자, 그 업무를 수행한 소속공개사도 같이 서명 및 날인한다. 자, 그 업무를 수행한 소속공개사도 업무를 직접적으로 수행했으면 서명 및 날인하고요.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면 서명 및 날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중개보조는요. 자, 거래계약서나 확인설명서 부분에서 중개보조는 서명 및 날인 의무가 있느냐? 중개보조는 서명 및 날인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서명 날인 해도 돼요. 서명 날인해도 공인중개사법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서명 및 날인하, 개업 공인중개사를 빼고 중개보조원만이 서명 및 날인하면 이건 대여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여러분들 조심하시라.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서명 및 날인했죠? 그리고 나서 뭔다? 이제 교부해줘야 돼요. 거래계약서 교부 누구에게? 쌍방에게 교부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관해줘야 돼요. 보관은 어떻게 된다? 이거는 5년간. 자, 지금 거래계약서는요, 쌍방에게 교부해주는 거고, 보관은 5년. 자, 전속중개계약서 3년, 확인설명서, 설명서 3년이죠. 전설은 3년이라고 그랬고, 거래계약서만큼은 5년이다. 라고 하는 거 구분해 놓으시고요. 자, 이런 것은, 이 거래계약서 관련을 위반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어떻게 된다? 이때는 업무정지, 그 다음에 소속공개사는 어떻게 돼요? 이거는 자격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자, 거래계약서 관련해서 개업공인중개사 위반하면 업무정지고요.
소속공개서 위반은 뭐가 된다? 자격정지 구분을 해놓으시고, 자, 요런 것들 거래계약서에 대한 기본적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조심할 것은 서명 및 날인, 저 요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지금 서명 및 날인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딱 두 개예요.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 두 개입니다. 서명도 하고요, 및 날인도 하고. 서명 및 날인이란 서명도 하고 날인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서명도 하고 날인도 하고, 서명 및 날인, 이렇게 두 가지 구분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서명 및 날인은 두 가지만 있다. 뭐와?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두 가지만 있다. 그리고 나머지 서식들은요 모두 서명 또는입니다. 서명 또는 날인. 참 별거 다 구분하죠. 근데 별거 다 구분하는데 이거 시험 문제 나와요. 실제 나왔었습니다. 서명 또는 서명 및 이거 갖고 문제가 실제로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을 하나씩 구분을 해줘야지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거래계약서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거래계약서에 대한 서식과 관련된 부분이 자 121페이지에 나오죠. 자, 거래계약서에 관련된 부분 거래계약서에 대한 서식이 있습니다. 지금은 법정서식이 있다 없다? 없다. 자, 거래계약서에 대한 법정서식은 없어요. 자, 법정서식은 없는데, 그런데 일단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이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해서 이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보죠. 지금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해서 권장할 수 있다는 것은 이 문구는 어디에도 나오긴 나왔었어요. 자, 여러분들 일반중개계약서 있죠. 일반중개계약서 부분에서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해서 이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여기서 지금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해서 이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는 딱 두 가지가 나옵니다. 거래계약서와 그 다음에 일반중개계약서 두 가지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해서 권장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근데 문제는 거래계약서는 표준 서식이 없습니다. 즉 법정 서식이 없어요. 그러나 일반중개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있다는 거, 그거를 구분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거래계약서에 대해서 지금 거짓 기재하거나 아니면 서로 다른 이상의 계약서, 서로 다른 이상의 계약서, 자, 이거를 작성을 금지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자, 거래계약서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거짓 기재, 거래 금액 등을 거짓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 작성을 금지한다. 자, 거래 금액 거짓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는 소위 말하는 뭐예요? 이중계약서죠. 자, 그러면 이렇게 거래계약서에 대해서 거짓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이상의 계약서, 이중계약서 작성을 하면 개업공개서는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어떻게 되고요? 이거는 등록이 취소될 수 있고, 상대 등록 취소. 자, 상대 등록 취소는 또 어디에 해당되죠? 업무 정지에 해당되죠. 상대 등록 취소는 업무 정지.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위반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어떻게 된다? 이때는 자격 정지 처분에 해당되죠. 자, 그래서 거래계약서 관련된 특별한 의무입니다. 거짓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이상의 계약서, 이중계약서 작성하면 안 된다. 만약에 이중계약서 작성하면 어떻게 된다? 개업공개서는 등록이 취소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상대 등록처는 뭐에 해당? 업무정지죠. 소속공개서는 뭐가 된다? 자격 정지 처분에 해당된다. 요것까지 여러분들 이제 기억을 안 해주시면 거래계약서와 관련된 부분을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는 항상 같이 여러분들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요까지 하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손해배상 책임과 업무보증 설정 의무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